안녕하세요. 야구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이루어진 롯데와 두산의 트레이드는 당시만 해도 신인왕 출신 불펜 정철원과 백업 내야수 전민재를 얻는데 1라운더 김민석을 포함해서 직전 외야수 추재현에 최우윙까지 준 것은 너무 많이 퍼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두산으로 간 3명의 활약이 어떠했는가는 둘째치고도 정철원과 전민재가 롯데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철원은 2024년 시즌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고 롯데 필승조의 한 축으로서 경기 후반을 지켜주고 있고요. 전민재 또한 주전 유격수로 3할이 넘는 고타율을 유지하면서도 내야 수비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선수 없는 2025년을 상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전민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민재는 시즌 초반 4할이 넘는 타율을 유지하면서 한때 리그 타격 1위에도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지금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3할이 넘는 고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최근 전민재의 경기력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비입니다. 리그 전체로 봤을 때 400이닝 이상 수비한 유격수가 총 6명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전민재는 9개의 실책으로 유격수 실책 5위입니다. 실책 숫자가 과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기록이긴 한데 제가 걱정이라고 한 부분은 부상 전과 부상 후의 편차입니다. 헤드샷으로 인한 눈부상 전에는 2개의 실책에 그쳤는데 복귀 이후에는 7개의 실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7개의 실책의 난이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타구에 도전해서 나오는 실책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평범한 타구에서 나오는 실책의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체력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4시즌 동안 전민재의 유격수 수비 이닝 변화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거의 중용을 받지 못하다가 2024년에 들어서야 급격하게 유격수로서 많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2025년 전민재는 시즌을 아직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유격수 수비 이닝 소화가 본인 커리어 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의 유격수 출장 경기를 선발 출장과 교체 출장으로 나눠서 보면 2024년에 비해서 선발 출장 빈도가 상당히 많죠. 전민재는 커리어 내내 주전 유격수로서 시즌을 완주한 적이 없는 선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야 전 포지션 중에서 체력 소모가 가장 큰 포지션이 유격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첫 풀타임 유격수로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전민재의 체력 소모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헤드샷으로 인한 눈부상 이후에 눈쪽 불편감을 호소했었고 꽤 오랫동안 안경을 끼고 경기를 소화했었던 전민재입니다. 어디서 휴양하다 온 것이 아니라 시즌 중에 치료와 재활을 하고 온 것이고 다른 것도 아닌 눈부상이었다는 것이 타격대회나 수비대회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선수와 감독이 공히 언급한 바가 있죠. 이 부분도 전민재의 경기력 저하, 체력 저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즉 종합해서 보면 전민재는 경기 출장을 어느 정도 관리해줘야 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민재를 받쳐줄 유격수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현재 1군에 있는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자원은 박승욱, 한태양, 박찬혁이 있는데 박승욱은 유격수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고 한태양도 주로 2루수로만 나오고 있죠. 남는 건 박찬영인데 원래 수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던 선수기 때문에 적어도 한 경기 정도는 써볼 만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박찬영도 아니라고 본다면 2군에 있는 이호준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튼동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튼 결론은 최근 전민재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